로그 A의 3 절대값 더하기 로그 A의 X는 2다. 의 실근곱이 144다. 의 6일을 구하시오. 그러면 A도 결정 안 돼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이거랑 두 번째 나눌 거고 0과 1 사이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여기 3분의 1로 봐. 음수지? 그럼 빼기 로그 A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로그 A의 3분의 절대값 X 이가 이라는 거 아니겠니? 그럼 3분의 절대값 X가 A 제곱이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니? 이쪽은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러면 3 절대값 X가 A의 제곱, X는 요거겠네요. 그럼 요거일 때는 실근이 어떻게 돼? 다시 9의 제곱이 되죠. 아, 4제곱인가? 4제곱이죠. 쏘리. 얘일 때는 요거겠죠. 얘가 144다. 마이너스 144다. 그럼 A 4제곱이 얼마지? 16이가? 그럼 A가 2죠. 2 또는 마이너스인데 택도 없죠. 얘가 마이너스 144. 그럼 A 4제곱이 144 곱하기 9죠? 얘가 얼마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가 되죠? 맞지? 이거 2의 제곱. 그래서 A가 6이겠죠. 되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범위 쪼개서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의미고. 자, 이거는 삼각함수. 대수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인 삼각함수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수능에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됐는데 여기가 칠 수능에서는 나도 모릅니다. 우리 평가원께서 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어렵게 내기가 제일 편하거든 원래. 그러니까 어렵게 안 됐다니까. 계속 힘을 숨기고 있다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중3 과정에서 삼각 비라는 걸 배웠습니다. 뭐지? 저기? 삼각비요. 삼각형이가 변들이 B. 이게 삼각비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빗변분의 대변이고
코사인이 빗변분의 이웃변이고 탄젠트가 이웃변분의 대변입니다. 난 교재에서 높이란 말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될 거고. 자, 근데 130쪽에 딱 보면 이건 전혀 상관없는 말이 나와. 시초선과 동경, 일반각 뭐 이딴 거 나오거든.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동경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정의할 겁니다. 이게 각이겠지? 이 각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나? 각을 원래 뭐라 정의했어?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입니다. 각의 크기가 이 몇도 하는 건 그 각의 크기야. 여기는 이 도형 자체가 각이야 원래. 이건 각의 크기입니다. 각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자,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기에 나는 원 반대로 그리는데 어쨌건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난 반대로 분필 그릴 때 난 반대로 그리거든. 어쨌건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무슨 방향? 양의 방향이 납니다. 이쪽 방향은 무슨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니까 그런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각이란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 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480도는 어떤 모양일까요? 똑같겠죠. 그러면 이게 120도인지 480도인지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각을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입니다. 간단하죠? 360을 갖다 붙이면 돼. 그런 말이다. 그게 교재 130쪽에 나와 있는 좋은 설명들입니다. 자, 4분면의 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1, 2, 3, 4고 경계값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좋은 말입니다. 밑에 두 동경의 위치가 게 자, 내신 시험 칠 때는 밑에 나오는 공식 있죠? 외워야 됩니다. 뭐 할 때는? 내신 할 때는 외워야 돼요. 그럼 수능 칠 때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 좀 까먹어. 유도할 수 있어. 그럼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 이 그림을 받아들이면 돼. 예를 들어 2번 두 동경의 방향이 반대다.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베타는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게 베타란 거죠.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뭐가 남아?
요게 남겠지. 근데 이게 180인지 모르잖아. 베타 빼기 알파가 180 더하기 360입니다. 되겠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건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이거 배우면 이유는 모르거든? 내가 수능 대비 수업하면서 이거 배우는 이유 가르쳐 주거든? 학교에서는 그냥 이거 문제를 냅니다. 알파와 베타가 방향이 반대일 때 알파를 구해줄 있다는 문제를. 진짜 그건 바보 같은 문제고, 혹시 말해서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 그래프가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삼각함수 특이하게 정의가 나옵니다. 되겠니?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야. 좀 이따가. 이걸 배우는 목적은 정의로 삼각함수를 해결할 때 이게 쓰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럼 왜 애들이 잘 모를까요? 처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너희는 2022 개정이지만 2015 개정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전 개정과 09 개정이 이후가 2015 개정이거든. 너희는 2022야. 알겠지? 이건 이제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는 솔직히 큰 변화, 수학 교과서의 틀에 큰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고1 수학 위치가 좀 바뀐 거. 그 다음에 그럼 회귀한 거야. 2009 개정으로 좀. 그냥 솔직히 그냥 그래. 그냥 수능 제도가 많이 바뀐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기는 여기 수능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 난 선택 과목제가 됐고. 근데 수학 교과서 틀이 많이 바뀌었어. 가장 큰 변화가 삼각함수가 늘 문과도 배워요. (2009에서 2015 넘어갈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럼 그 전에 뭐였단 소리야? 삼각함수는? 이과가 뭐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다 이거는 전부 이과였어. 문과는 몰랐어 저게 뭔지. 나영 친구들은. 그러다가 삼각함수 지수로 한 번에 다 내릴 수는 없단 말이야. 쪼갠 거야. 너희 기준에서 미적분 2에서 배운 삼각함수 영역이 있고 미적분 1에서 배운 삼각함수, 그러니까 대수에서 배운 삼각함수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과만 가르칠 때는 요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았어. 왜냐면 메인이 뭐였냐면 삼각함수 미분하겠다. 그냥 극한치고 미분하겠다는 건데, 근데 미분하고 극한은 이제 미적분 2에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이 대수 쪽 파트에서 뭘 설명해야 될까? 얘네도 그냥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갈 때는 이제 수능보다는 교육청 환경표가 먼저 나오잖아. 고2부터 시험 치니까. 그때는 얘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 근데 2015 개정이 되고 나서 몇 년이 흘렀지? 평가원은 이걸 쓰는 문제를 한 번도 안 냈어. 그러니까 또 입시판에서, 사교육판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어? 안 해줘. 그래서 이게 왜 그 교과 내용이 실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단순한 문제거든? 그래서 정의를 이용한 풀이를 쓸 때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시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바뀌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로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기본 문제도 알려주겠지만 이게 더 쉬울 때도 있어서. 그래서 대수 영역에 한해서는 그래프 또는 정의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식은 못 써. 왜 못 쓸까? 이건 미적 2의 내용이야. 내가 삼각함수는 식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워.
미적 투여 가면 삼각함수 공식 한 10몇 개 튀어나오거든? 농구는 공식 10개 배웠잖아. 삼각함수 공식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식을 조작할 줄 몰라. 재수 파트에서는. 그래서 식은 미적 투여 영역이다. 자, 어쨌든 두 동경 위치 관계 내신 때는 어떻게 하라? 무조건 외워야 된다. 열심히 나온다.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외워도 우리는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우면 된다. 어렵지 않다. 문제는 좀 뒤에 있으니까. 자, 300, 필수 예제 2번을 먼저 볼게요. 자, 필수 예제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는 굳이 풀이가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원래 없잖아? 그럼 내가 왜 설명하려 할까? 아니, 다른 풀이가 있으니까. 세타가 제1사분면 3분의 세타 이 위치를 구하시오. 세타가 1사분면이면 세타라는 거는 여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그럼 3분의 세타 이렇게 뭐 하면 돼? 3을 나누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3으로 나눴으니까 n에다 연속 한 3개의 수를 넣으면 돼. 그럼 n에다 뭐 넣겠니 처음에? 0을 넣겠죠? 정수니까 0, 3분의 세타, 30 n에 1 넣으면 120, 3분의 세타, 150 n에 2 넣으면 240, 3분의 세타, 272죠. 되죠? 그럼 이건 몇 사분면이야? 1. 얘는 2죠? 얘는 3인가요? 이렇게겠죠.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지. 그림으로 풀자. 세타를 몇 등분 한다고? 애초에 그러면 좌표평면을 3등분 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등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30도씩 나누면 되는 거지. 이게 3등분 한 거죠. 자, 시계 양의 방향으로 숫자를 적어줍니다. 원래 세타 몇 사분면이었다고? 끝.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되죠. 객관식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지금. 되겠죠? 응? 응. 나 강사 되고 알았어.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도 운동 위치 관계 문제들이 134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주점 뭐하지? X주 대칭을 할까? X주 대칭.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이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식 외우면 바로 풀면 되고 안 외웠으면 살짝 X 대칭 그려봐봐. 세타고 이렇게가 4세타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가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360 되지. 2세는 더하기 4세타. 아니 요 세타 더하기 4세타. 아, 네. 즉 세타 더하기 4세타가 뭐가 된다? 2n파이가 된다는 거죠. 되니? X 대칭이니까 n은 무슨 수야? 정수죠. 그럼 5세타가 2n파이네. 또 5세타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900 맞나요? 2n파이 쓰면 안 되네? 쏘리. 360n이죠. 내가 왜 2n파이를 쓰는지 알지? 자, 그럼 n에다가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지. 그럼 5세타가 360도거나 720도라는 소리죠. 세타는 72도거나 얼마야? 5, 1은 5, 25, 4, 20, 144도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는 일단 이렇게 풉니다. 저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응용 단계에서 할 겁니다. 삼각함수 문제에서. 물론 개념원에는 저걸 이용한 풀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뒤에 이제 파이가 나오네요. 파이. 호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 몇 도 하는 건 무슨 각을 어떻게 읽는 거지? 60분법이라고 해요. 저게 60분법. 나도 왜 60분법인지 몰라. 저 용어 노래는 찾아본 적이 없어. 자, 어쨌건 호도법과 60분법이 있습니다. 호도법이란 건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순간을 뭐란다? 1이라 하겠다. 되겠니? 그러면 이 부채꼴을 완성시켜서 원이 된다면 왜? 원이 된다면 요 한 바퀴는 뭐라 불러야 될까 이거지. 자, 원의 둘레는 얼마죠? 2파이 R이에요. 이게 반지름과 길이의 비잖아? 각이? R에서 2파이 돼서 한 바퀴를 얼마나 하면 돼? 2파이를 하면 되겠죠. 비례식 정비례니까. 정확한 원리는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하는 거죠. 이거 본 적 있니? 이거 잘 쓸 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1대 R이니 R 대 X 대 2파이 이렇게 쓰면 되죠. 어쨌든 그러셔서 한 바퀴, 근데 이 2파이가 60분법은 몇 도야? 360도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 파이는 우리가 아는 3.14 그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60분법으로 각을 썼잖아. 잘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2가 되니까 쓰지 말해? 어쩌고요.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닐 거 아니야. 이제 한 바퀴 대수 상학함수까지 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어 이거 쓰는 거? 함수를 함수 위해서 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생각해봐.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 배울 때 정의역이 꼭 실수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정의역 실수일 이유가 없어. 근데 왜? 자, 함수 하나면 그래프가 따라 나오지. 예를 들게. 그냥 여기가 60분법에 가기로 하자. 30도. 사인을 그리면 y는 sin x 그리면 이 x 60분법이야.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되겠죠? 180도까지 가면 어떻게 돼? 내려가면 되잖아. 자, 삼각함수끼리 그래프 그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것도 x축을 60분법, y축을 뭐? 숫자로 보면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문제가 생겨. 문제 보다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 자, sin x는 그렸어. 얘는 2분의 x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 2분의 x는 정형이 뭐야 되는데? 왜 어떻게 그려? 문제가 배경에서 생기잖아. 다른 함수의 그래프와 맞지가 않아. 그럼 삼각함수 동떨어진 함수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정의역을 맞춰주기 위해서 길이로 표현하면 길이는 무조건 실수기 때문에 정의역을 실수화시키는 모적이야. 그래야 다른 함수 그래프랑 같이 그릴 수 있어. 그게 호도법을 쓰는 이유야. 제가 잘 쓰다가 갑자기 항상 호도법은 좀 일찍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해. 그냥 중학교 때부터. 호도법 쓰면 훨씬 편하거든. 실제로. 이런 이유들이 있다. 자, 오케이. 그래서 60분법을 그 호도법으로 바꾸는 법은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공식이 또 나오는데 부채꼴이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나오죠. 60분법 이게 좀 짜증나는데 호의 길이가 L은 R 세타입니다. 당연히 세타는 5도법의 각입니다. 앞으로. 이유 알겠지? 봐봐. 얘가 지금 세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1일 때 L인 거 아니야? 1이면 뭐야? R인 거 아니야? 그러면 후의 길이 몰라. 이렇게 했어. 요까지 구하래. 되지? 그러면 요게 뭐가 돼?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타로 표현합니다. R 세타. 자, 그 다음에 정비례해서 저렇게 유도돼요. 부채꼴도 마찬가지. S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세타에 제 파이가 다 들어갈 거거든, 평소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우면 된다. 뭐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도. 그냥 철저하게 외워서 구한다. 일단은 수능 기준에서는 2점짜리 문제로 가끔 나오고 그냥 단순 연산. 내신에서도 이걸로 막 어렵게 내진 않는다. 그냥 외워서 풀면 된다. 별 내용 없습니다.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자, 그 139쪽에 7번, 필수예제 7번. 중심각의 크기가 2라 돼 있죠. 마지막 결론이. 그거 외우세요. 외워야 돼, 이거.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되는 중심각은 항상 2야. 둘레가 최대일 때. 둘레가 일정할 때. 둘레라는 게 부채꼴에서 반지름, 호 아니, 호지 아닐까? 아니, 이 이하에 더하기 1이 일정하면 그럼 부채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부채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을 수도 있고 맞니? 근데 넓이를 최대한 넓게 하려면 이 중심각이 2여야 된다고. 항상 고정값이야. 그 증명이 돼 있는 거야. 7번이. 증명해 줄까? 자, 2하 더하기 1이 일정이니까 뭐라 쓰면 돼? 상수로 그러면 되죠. 걔는 상수. 맞니? 부채꼴 넓이는 뭐야? S는 2분의 1 RL이라 돼 있잖아? 그럼 L은 뭐야? K 빼기 2R 맞지?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2분의 KR 맞나? 되죠? 마이너스 묶어내면 그럼 이제 뭐 하겠어? 표준형 바꾸겠죠? 더하기 16분의 K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지? R이 언제일 때? 4분의 K일 때죠? 자, R에 4분의 K 넣어봐. 그럼 2분의 K지. L도 뭐가 돼야 돼? L은 원래 뭐였어? R 곱하기 뭐다? 세타지. 자, R은 4분의 K래. 그럼 세타가 얼마니? 이가 나오죠. 자, 나도 정확한 출처를 모르는데 사람의 손이 인간의 손이 요 엄지랑 새끼손가락 있죠? 얘를 사경결하면은 각의 크기가 보통 2라디안이래.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게 그래야 물건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래. 나 책에서 봤어. 그렇다더라고. 그런데 보고 33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뿔 건너비 구하는 거 기억나니? 뭐 이런 거지. R, L. 이것도 들고 간다 배웠지, 건너비? 민남이가 밑넓이다, 옆넓이지, 그래. 그럼 밑넓이는 파이R 제곱이고, 옆넓이는 뭔데? 그럼 저기도 펼칠 거 아니야, 원래 중1 때. 맞지? 지역이 좋지. 응. 여기가 L이고, 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하지? 이 파이 R이지. 넓이 구할, 부채꼴 넓이 나오지. 뭐 하면 돼? 2분의 1에다가 중요 과정을 생각할게.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럼 뭐야? 파이 RL이지. 이게 건널비, 원뿔의 건널비 원래 공식이죠. 외워야 돼? 수능에 나온 건 본 적 없어요. 되겠니 저걸? 그렇습니다. 앞에 쓸데없는 게 엄청 많네. 연습 문제는 금요일에 와서 보고 삼각비 142쪽에 특강 삼각비로 나 돼 있네요. 이거 왜 특강이야?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복습하는 거죠?
여기 높이라 돼 있거든. 높이가 뭐야 도대체? 자, 뒤에 143쪽에 드디어 삼각함수가 나오죠. 원래 삼각 B는 무슨 각에서만 정의하는 거야? 영도 갖고 싶다. 우리 그 각을 무슨 각이라 해? 그런 각을? 얘가 얘각이죠, 얘각. 일단 90도 정의 안 해. 그건 함수에서 정의하는 거야. 얘각에서 정의한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실수 전체로 각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을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번에 있는데 뭐 원래는 R 반지름이 R인 원이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B잖아, B. B면은 길을 조절해도 되지. 한 1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삼각함수 정의로 푼다는 건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생각하겠다는 거야.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습니다. 이 시초선과 이 각을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사인 세타는 뭐다? y좌표입니다. 반지름 1일 때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x좌표입니다. 아, 뭐의 좌표인지 모를 수 있구나. 당연히 어디 좌표겠어?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입니다.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즉 좌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동경이 일사분면에 위치한다면 x좌표, y좌표가 다 뭐야? 양수지. 그래서 일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는 이 세 개의 값이 다 양수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삼각형이 다 양수였던 거야. 이사분면으로 가면 무슨 좌표가 음수돼? 그러면 얘랑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만 이사분면에서는 양수인 겁니다. 3, 4분면으로 가면 x도 음수고 y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가 양수인 거예요. 4, 4분면에서는 반대로 y가 음수라서 얘네가 음수고 얘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4분면에 부호를 외우셔야 되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이건 만국 공통을 그냥 외우라 합니다. 선생님도 이건 그냥 외우라 했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응? 올 전부 양수. 얘는 사인, 얘는 탄젠트, 얘는 코사인. 그래서 그 143쪽 밑에 나와 있잖아. all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 나오는 그 144쪽에 두 개가 나오죠. 당연한 공식입니다. 자, 봐봐.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코사인분의 사인.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반지름이 1이라 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야? 1이지.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야. 되겠죠? 이 두 개의 공식이 나옵니다. 대수에서는. 너무 쉽죠? 내용은 쉬워. 좋은 말들이 많고요. 걔는 뭐 괜찮은 문제가 없나?
아, 진짜.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네. 뭐, 그래프 가야 나오나? 문제가.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하악함수의 정의라고 해서 문제도 있네. 354번 한번 볼까요? P가 루트 3분마 마이너스 1이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면 되죠. 자, 그냥 점을 찍어요. 그러면 우리는 R분해를 해야 돼서 이 동경의 길이가 얼마죠? 사인은 뭐라 써야 돼? 사인 세타라 쓰면 되나? 세타는 루트 2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무슨 좌표?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리고 탄젠트가 X좌표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뭐 하시면 적당하겠죠? 매우 쉬운 내용들입니다. 각변환이 뒤에 나오구나. 각변환 먼저 설명할게요. 각변환부터 알아야 그래프하는 쉬워. 아마 그래프 당연히 있을 거야. 각변환 개념을 구성해서. 근데 먼저 아는 게 좋아.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 뭐가 나오냐면 주로 뭐 그쪽에 있겠지. 가계의 변함 이런 거 있을 거야. 뭐 이런 걸 계산해라 할 거거든. 자, 일단 원리를 하나 설명할 거야. 대표적인 두 개, 저것만. 자, 첫 번째 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습니다. 그럼 2분의 파이 요만큼이잖아요?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세타를 쓰면 되겠죠. 이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만이 요각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죠. 자,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Y좌표지. 그럼 살짝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살짝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심 1인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좌표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뭐 A, P라 쓸게요. 되죠? 자, 이거랑 이걸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세타의 노란색 가게 입장에서 뭐가 돼? 여기 수선의 반을 싹 내리면 이거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지? 지금 요렇게 직각삼각이 있으니까 이것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고 이것분의 이게 사인 세타지.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죠? 자, 요 좌표가 뭐가 된다? 요거는 X좌표는 뭐지?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겠지. 왼쪽으로 했잖아. B좌표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되죠? 자,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사인 값이었으니까 뭐가 궁금하다? Y 값이 궁금하지?
이게 원리라고.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파이 플러스 세타 한번 해보자. 원을 먼저 그려놔야겠네. 원을 먼저 그리면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파이는 이렇게 반바뀌죠? 그 세타만큼 가자.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는 파이예요. 자, 역시 교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쓸게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역시 B 값이 궁금한 거예요. 이 세타 입장으로 보자. 뭐 하면 돼? 또 수선을 내리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 1이니까 요게 뭐지? 코사인 세타지. 요게 뭐지? 사인 세타지. 그럼 이건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맞니? 되겠죠? 아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잖아.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빨리 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파이만큼은 무한번 더하고 빼도 된다. 왜 그렇게 써요? 360도니까 변화가 없겠지. 두 번째,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n이 짝수라면 앞의 삼각비를 바꾸지 않고 하지 않는다. 않고 세타라 쓴다. 근데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변형한 후 세타를 붙인다. 붙인 대로 하면 되겠다. 한 후 세타를 붙인다. 세 번째, 부호는 변형 전에 변환 전에 변환이라 했었는데 변환하지 않고 변환이란 말이 쓰면 알겠죠? 변환 전의 4분면의 부호를 따른다.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렵지 않니? 그래서 이게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수능 기준 이하 수능 칠 때까지 이걸 못 알아쳐먹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거든. 계속 모릅니다. 3등급 이상들은 잘합니다. 이게 딱 3등급을 가는 기준이야 진짜. 절대적 기준. 응? 아니 못 알아들어 4등급이라든지 대체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납득이 안 돼. 도대체 이거 왜 못해? 계속 하나 질문해. 자, 그럼 4분면의 부호라는 건 하나 그림이 조금 필요한데 하나 안 적었구나. 나 이때 주의점 안 적었구나. 주의사항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간주란 말이 중요해. 간주가 뭔 말이야? 혹시 예각이 아닐 수 있잖아. 그래도 예각으로 봐야 돼. 120도 나와서 넌 예각이야 라고 해야 돼. 예각으로 생각해. 120도 나와서 또 바뀌는 그러면 틀려. 그냥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4분면의 표시를 보면 이제 이게 모두 사인, 탄젠트, 코사인인 거 알잖아? 되죠? 적어놓을까? 영상을 봐야 되니까. 자, 이제 각의 표현이에요. 1사분면의 각은 세타. 2사분면의 각은 파이 빼기 세타. 3사분면의 각은 파이 더하기 세타. 4사분면의 각은 2파이 빼기 세타 혹은 마이너스 세타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주어져. 그 다음에 혹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로 주어집니다. 왠지 알겠죠? 이제 예를 들어보자. 여기 저기 있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2파이만큼 빼고 더할 건 필요 없고, n이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홀수죠. 그럼 뭐로 바꾸라? 사인을 뭐로?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 갖다 붙여라.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디 있는 각이죠? 여기 있죠. 이건 사인이 무슨 수예요? 양수죠. 플러스. 되겠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면 더하고 뺄 건 없고 n이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면 바꾸지 말해. 사인 세타 갖다 붙여. 자,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 사인 양수예요? 음수예요? 간단하죠? 이게 자동적으로 된답니다. 뭔가 주어졌을 때 3초 안에 자연스럽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3초도 길게 주는 겁니다. 바로 넣어야 돼요. 저거 연습해야 돼. 저게 잘 되냐 안 되냐 3등급 기준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저게 숙달이 되고 나서 그래프 보는 게 낫지. 그래프 보고 저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럼 원리는 그래프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개념을 억지로 그래프로 설명해 놨거든? 안 돼. 정의로 설명한 게 맞아.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이거 꺼지지 이거? 이거 꺼져. 다시. 생각해서 별로 안 어렵죠? 안 어려울 건데? 근데 아직까지 한 거 없는데? 그럼 그래프 들어가야 이제 팍 이러거든. 그래프부터.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성질이 좀 많아. 특별한 문제들을 좀 볼까요? 앞에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363번 전형적인 문제니까 가봅시다.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하죠. 그러면 일단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수분해 알겠죠?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가요? 그럼 나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1이죠?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알면 되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 따위가 나오면 양변 제곱을 합니다. 이런 형태상 외워야 됩니다. 양변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이겠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며. 이렇게 얻어지시고, 그래서 넘어가면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넘어가면 9분의 8이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4겠네요.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 따위가 나온다면 양변 제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거 나오네요. 하나 할까? 뭐다? 366번?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인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에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k를 구하시오. 그럼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3분의 k라는 사실이죠. 그럼 저 문제랑 비슷한 거죠. 양변 뭐 하겠어? 제곱. 세타는 9분의 4.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분의 5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8분의 5인가요?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18분의 마이너스 6k니까 6k가 5겠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라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앞부분은 뭔가 특이한 문제는 안 나와. 그래프 전까지는 그냥 평이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숙제를 드릴게요. 맞지? 와, 신기한 거 있다, 문제. 셀의 계정의 힘이구나. 행렬이 있는데? 웬 행렬? 별건 아니겠지만 행렬이 있었네? 너 승리 행렬 나오나?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행렬은 진짜. 네. 잘 모르겠어. 행렬 어디 엮지? 이것보다.
조금 오케이. 뭐까지 하시고 내일 어디 가니? 그러면 새 전화부터 이돌 안 가? 이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월 1일? 이돌은 1년에 4일만 쉰답니다. 해요. 자유등. 그래서 그 4일 있다 언제냐면 딱 내 유명한 날이야. 언제 쉬겠어? 노동자이 맞아. 노동절이고. OT 할때 배우는 설 당일. 추석 당일. 마지막 하루가 언제일까? 아니 수능 뒤에 수능 하루 뒤. 수능 날 또 오는 새끼들 있거든. 씨. 뭐 상담 받는다고. 그냥 4일 쉬죠. 4일 동안 다 해.